우리 이상백 회장님 제4차원 산업혁명 앵콜 강연을 지금부터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옷을 정장을 입고 오지 않고 제가 지금 캐주얼로 여러분들 대학에 대한 그런 갤리를 좀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타임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려냐면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에 걸쳐서 대략 우리 한국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4차 산업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과 똑같이 내가 지금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내 사업이 어떤 변화에 적응이 돼야 되느냐. 그러한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경제학 교수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영학적으로 이야기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어난 일을 이 산업의 변화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분석하고 어프로치를 하는 거니까 그러한 15분 정도 이야기를 끝낸 다음에 나머지 15분을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질문을 받겠다고요. 우리가 같이 연구해서 우리 모든 회원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지혜를 나누면서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서바이벌 게임을 하느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환경 변화 일어나가 있는데 이 변화 속에서 우리 여러분 동력자들이 내가 지금 서바이벌 게임을 해야겠다.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겠다. 아니면 뭐입니까? 내가 이 시장을 확대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이 경쟁력을 어떻게 내가 이기고 나가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업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리스크가 없다면은 그거는 사업이 아닌 거예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 기도해야 되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더 정직해야 되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자신감 속으로 여러분들이 단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위험해서 못하겠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영어로 그 리스크는 매니지블 리스크냐, 내가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는 리스크냐. 그러면은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는 어보이드 하라, 피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온 기회를 내가 어떻게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매니지할 건가. 그것을 우리가 질문 시간에 서로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짜내보자고요. 그러면은 지금 글로벌 체인에서 우리가 어떻게 미국의 신보호무역지를 우리가 탈피해 가느냐. 이거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예요. 국제정세 흐름이 미국의 보호무역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국제질서에서 패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은 제조업에 회귀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의 제조업은 거의 다 프랑스다, 특히 독일이다. 이거는 제조업의 국가입니다. 영국만 빼고서는. 그러면 미국이란 저 거대한 나라가 우리가 제조업으로 회귀하겠다.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자본을 다 미국에 가져오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간단한 예가 애플이고 구글이고 미국의 IT 산업이 해외에 잠겨놓은 재산이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대한민국의 정부 1년 예산의 몇십 배를 가지고 들어온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브렉시트가 일어났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 달러 이상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친구들이 이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한국에 환율이 문제가 생기면은 즉 은행의 지불 준비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불 준비금이 부족하면은 해외에서 차입을 해둬야 돼요. 하나은행이든지 국민은행이든지 산업은행이든지 해외 차입을 해올 때 어느 은행에서 차입해 옵니까? 중국 은행에서 차입해 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기축통화 아니기 때문에 차입을 해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축통화니까 엔화를 차입해 오든지 또는 누굽니까? 달러를 차입해 오든지 아니면 유로 달러를 차입해 와요. 유로 달러를 차입해 오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의 엔화를 차입해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든지 즉 국가의 금융권이
여러분들이 사업을 도와줄 때는 반드시 이웃나라는 일본하고 아주 가까워야 돼요. 일본을 적을 삼았을 때는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우리가 몸소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축통화란 뜻을 모르고 있어요. 가만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돈이면은 소위 중국어가 통화 스와프를 했다. 저는 웃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뜻이 없는 거예요. 중국 돈이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본 옌하다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항상 그 돈을 빌려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홍콩 달러를 많이 차비했다. 그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에서 바로 일어난 일이 그제 세이프가드가 발동됐다고. 뭡니까? 삼성, LG의 가전제품, 세탁기와 가전제품이 관세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관세가 무엇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철강 제품이에요. 철강 제품이 관세가 올라가면은 한국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수출은 거의 막히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보호무역주의 세이프가드가 왜 나오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오늘은 신바람나게 앉아가지고 스테이크를 먹다가 저녁에는 예상값도 지불 못할 형편에 모이는 것이 세이프가드예요. 그 다음에 뭐겠냐? 조선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반도체가 걸려드는 거예요. 세 가지 품목이 걸려들면은 대한민국의 수출 시장은 완전히 붕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4차 산업에 관련됐을 때 우리는 어떠한 현실이 되느냐.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큰 줄기의 제품이 나갈 때 여러분들이 부품을 납품한다.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일이에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러한 위기가 지금 여기에서는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가 이렇게 변해가는데 대한민국은 나 홀로 행보해요. 나 혼자 잘 되면 된다. 안 되겠어요. 경제는 서울이 잘 되면은 부산이나 전라도는 괜찮다. 그건 순전히 거짓말이에요. 경제가 잘못되면은 전부가 나사가 틀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제가 지금 항상 하는 이야기가 현지의 생산 공장을 차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왜 월남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 나라들도 미국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본따간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규모의 내가 생산 공장이 있으면은 그 생산 공장이 10년 동안 앞으로 이 공장을 인도로 옮기느냐, 월남으로 옮기느냐, 인도네시아로 옮기느냐, 완전 공장을 메이드 인 인디아, 메이드 인 비엔남으로 옮기라 이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그게 부품을 납품할 때 그건 리스크한 거예요. 여러분 공장을 옮기면은 당의 연도에 투자를 해소할 겁니까? 2차 연도에 해소할 겁니까? 당의 연도에 투자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 전략이 뭡니까? 남의 돈으로 남의 땅에 내 머리로 뭡니까? 내 머리가 IT 비즈니스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전략이에요. 자, 내 돈 가지고 가서 땅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판다. 그거는 옛날 이야기예요. 5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의 땅에 남의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브레인파워로서 사업을 해서 당의 연도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어야 되고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순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지금 현재 유가를 조절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사우디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 이러한 나라가 소위 오펙에서 유가를 결정했다고. 이제는 그네들이 유가를 결정할 수 있는 아무런 파워 없어요. 정치적인 파워 없고 군사적인 파워 없고. 왜? 중동에서 생산되는 유가가 대한민국이나 일본까지 오기 위해서는 누가 그네들을 호위해 줍니까? 미국의
해군 함정들이에요. 세계 인공위성에 하나 뜬 거예요. 그러면 육가에 관련되어 있는 오일 탱크 캐리어가 움직일 때마다 모든 것이 추적이 돼가지고 안전하게 옵니다. 그러면 미국이 나는 여러분들이 유조선을 경호해 줄 수 없다. 뭐에 올라갑니까? 해상보험료가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유료가 안정적 공급을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우리 에너지 파동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동에서 들어오는 오일 탱크 캐리어 하나가 보험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배럴당 70불인데 이것이 우리 한국 땅에 떨어질 때 나오는 모든 비용을 여러분들은 잘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계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영국도 아니에요. 일본도 아니에요. 미국이에요. 그러면 일본이 왜 미국에 가장 유착되어 있느냐? 바로 모든 원자재를 수송한 데 있어서 미국의 해군과 인공위성으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의 암브레라에 영원히 존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을 봅시다. 중국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너희네들 안 되겠다. 자, 미국이 이때까지는 동북아시아의 문제에서 이번에 어디로 갔습니까? 인도를 끼고서 우리가 한태평양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게 무슨 의미하는 거예요? 원자재 무역의 수출에 대한 전진 항로 루트를 더 넓힌 거예요. 그것은 뭘 합니까? 중국이 남진화에 진출됐을 때 나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견제하겠다. 즉 대한민국이 수출 상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해외를 나갈 때 인도양을 건너갈 때는 누구의 보호를 받느냐?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안보 비용이 어떻게 지불되면은 가장 안전한 상품 수출이 권역을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4차 산업일 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남의 돈으로 남의 경원에 의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의 물품을 팔아먹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한국에 있어서 우리가 냉정한 평가와 현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은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생산의 스마트화 소리를 잘합니다. 근데 제품 기술의 융합을 확대해야 됩니다. 어디서? 해외에 나가 있는 현지 생산 공장을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 국가가 아니에요. 그 나라의 경쟁품이 바로 보호무역주의에 영향을 벗어나가 있는 그 나라와 경쟁을 하는 거예요. 월남에 나가 있다, 인도에 나가 있다, 인도네시아에 나가 있다 하는 그 나라의 제품이 여러분들의 제품이 아니에요. 그 국가의 제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대한민국의 제품이라고 혼동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동시장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아마 노동시장의 변화는 이번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미국은 우리보다도 더 법인세를 낮췄어요. 그러나 우리는 법인세를 올렸어요. 그 다음에 미국도 나름대로 시간당 15불씩 돈을 올린 거예요. 그러나 한국은 더 많이 올린 거예요. 16.7%로 평균적으로 올리게 놨다고. 그러려면 세금의 문제, 모든 문제가 복잡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변화는 여러분들이 고용에 대한 문제가 복잡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용의 변화가 어떤 현상을 가지고 오느냐? 전부 다 임시직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정규직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용이 전부 다 계약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녀와 혹은 여기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나는 평생 직장이다.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의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죽을 때까지 가는 평생의 믿음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생활은 이제는 평생이라는 그 말을 써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의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성경 구절은 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어제까지 했던 일은 다 잊어먹어야 돼요. 옛날 일을 생각도 하지 마라. 옛날에 내가 황금 시절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제 김성규 회장님이 기도를 할 때 이 성경 문구를 인용했다고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강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업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러한 사회가 바뀌고 우리의 문화가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그러한 인공지능에 의해서 모든 일터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럼 우리가 게임 플랜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기독 시립인의 회원들은 그 사업이 어느 게 진전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생존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서로 상의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질문할 분 있으면은 어떤 분야라도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서 우리 CBMC 회원만큼은 4차 산업혁명에서 선구자로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경쟁력이 있는 여러분들이 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 누구세요? 오늘 저 이상백 회장, 한성 CBMC 이원승입니다. 네, 예. 오늘 저 이상백 회장님 지난번에 제주도에서도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도 그거보다도 더 아주 저희들한테 주는 임팩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상당한 대부분 우리 참석한 모든 우리 회원들이 상당한 인사이트를 좀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설명을 쭉 잘 해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개괄적으로 대응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CBMC 입장에서 그럼 한성 CBMC가 지금까지 쭉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활동이 있고 그런데 앞으로 그럼 4차 산업을 대응하기 위해서 CBMC 활동이 어떻게 좀 혁신이 되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뭐 좀 평소에 생각하신 게 있으면은 CBMC가 이런 데 좀 착안을 해야 되겠다. 또 CBMC의 활동은 또 교육은 이렇게 바뀌는 게 좋겠다. 하는 거를 또 한 가지는 혹시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에서 물론 이제 분야별로 다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뭐 나라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어디가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벤치마킹 할 회사는 넘버원이 구글이고 페이스북이에요. 빅데이터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내가 사진이 올라갔다 글이 올라갔다 그게 아니에요. 페이스북이 어떻게 운영되고 경영이 되느냐. 운영과 경영 난지 뜻이 달라요. 그 다음에 구글은 어떻게 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것을 팔아먹느냐. 그게 정부 아닙니까? 정부가 전부 돈이에요. 그러니까 또한 아울러서 애플 회사가 어떻게 해서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했냐. 그것이 여러분들이 벤치마킹이에요. 큰 회사가 바로 조그만 회사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옛날에는 GE가 어땠다. 백텔이 어떤 회사였다. 이러한 시대는 다 지났다고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다녔던 백텔 회사에 종업원이 많을 때 8만 명이었다고. 그러면 8만 명 종업원 가운데서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가 80%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있는 학사학위 소유자라는 것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면 박사학위 소유자가 전 종업원 가운데서 40%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현장 소장은 절대 박사학위가 될 수 없어요. 전문가이지. 그러나 현장 소장은 학사학위 아니면은 석사학위 소유자예요. 그럼 왜 그러냐? 현장 소장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배운 사람은 절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서류만 만들어 놓고 있다고.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내 사업을 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절대 박사, 석사 쓰지 마세요. 내가 이 일을 회장님 해내겠습니다. 그건 학사학위예요. 석사는 어렵지만은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석사학위 소유 답변. 박사학위가 가진 사람은 어떻게 주총에 와서 보고를 하냐면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은 성사는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 거지. 일일이 해주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면은 믿겠다.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워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팀워크는 이 일을 위해서는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CBM 회원들은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이 이러한 산업의 변화에서 우리 성경적 경영의 핵심 원리가 뭐냐. 전부 우리는 청직이에요. 내가 섬기는 것은 청직이고 내가 안식을 가지는 것은 모두가 같은 팀빌딩이에요. 왜 일요일날 쉬어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놀아. 그게 아니에요. 팀빌딩을 잘 알아야 돼요. 쉬면서. 누가 하고?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족과 친구들과 팀빌딩을 잘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팀빌딩을 잘하면 회사 동료, 직장 직원이 팀빌딩을 하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원동력은 여러분들이 가정이고 가족인 거예요. 그네들과 같이 보내는 그 안식이 우리 CBMC 회원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섬겨야 되겠다. 누구를 섬깁니까? 직장의 일터를 하나님 나라로 건설하는 모든 우리 동료들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말로만 저기다 다 써붙여서 섬김을 해야 되겠다. 누구를 섬기느냐? 어떻게 섬기느냐?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나왔다. 사람 일을 대체하잖아요.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게요. 인공지능이 나왔다. 로봇가 나왔다. 그럼 일이 없지 않느냐. 로봇가 못하는 그 디테일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로봇가 사람을 만들었지만 로봇가 못하는 그 테크니션은 전부 다 우리 사람이 하는 거예요. 새로운 직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간호원 하면 전부 여자였어요. 요즘 간호원은 반이 남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큰 기자재를 다루는 것은 남자 손이 더 빨라요. 그러면 병원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진찰하고 할 때 제일 많이 소변 게 의사를 만나는 겁니까? 간호원이 주사 놓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찰을 해 나갈 때 80%는 의료 기자재가, 기계가 여러분들을 전부 다 진찰하는 거예요. 그 의료 기자재를 응용해 나가는 것은 바로 기자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걸 만지는 사람은 남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수요가 줄어든 거예요. 자, 이제 1분밖에 없다는 통보를 제가 받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예, 동경북지회의 박종길입니다. 현재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는 것이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지 허구를 쫓아가는 신기루인지 실체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발명했던 사람은 일본 이름이 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모든 걸 분석해 보면은. 그럼 일본 이름을 썼다 이거예요. 왜 썼을까? 이게 궁금증이에요. 이게 뭡니까? 가상화폐 아닙니까? 암호화폐 우리가. 그러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이것이 왜 문제가 생겼느냐? 화폐가 나오면은 중앙발권은행에서 얼마치 화폐가 발행됐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세금 문제라든지 통화 조절이라든지 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권에서 이것을 법규화시켜서 제재를 가하겠다. 누가 들고 일어났습니까? 2030 네가 보태준 게 뭐 있느냐? 우리가 다 했는데 이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결론적으로 정부의 규제를 받을 거예요. 정부의 규제를 받는 것은 뭘 가오냐? 지금 1,0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 이상 거래가 되면 신고하라. 그거 신고해서 세금을 낸다면 아무도 안 해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내가 하겠다는 인센티브를 다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건 없을 수가 없어요. 있게 돼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우리가 더 컴퓨터라이즈 시켜야 되니까 없을 수 있는데 수학적으로 풀어보면은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옛날처럼 활성화될 수는 없다 이거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시장 경제 논리에서 이것이 어느 선에서 어떻게 되는 것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법규화된다.
제도권으로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폐쇄한다. 아니다. 물러난다. 그건 즉이 정상적인 발상인 거예요. 그러나 20, 30대의 꿈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네들이 흙수저다. 우리는 올라갈 사다리가 없다. 올라갈 유일한 사다리가 비트코인이었다. 가상화폐였다. 그런데 당신네들이 뭘 도와주느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대한민국의 사회에 금년 연말까지 뜨거운 감자일 거예요. 평창올림픽이 뜨거운 감자가 지나갔죠. 그 다음에 거기 지나간 다음에는 나올 것이 6월달에 지자지 있지 않습니까? 6월달 지자지 때 비트코인이 핫 이슈로 등장할 거예요. 그러면 그 비트코인이 6월달에 핫 이슈로 등장해서 내리막길로 내려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한국 정치에 빠를 테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맡깁니다. 감사합니다.